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침 식사 먹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더 궁극적으로 아침 식사가 중요한 분들이 바로 당뇨 환자분들이야. 그래서 누구는 뭐 아침 굶는 게 좋다더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당뇨약 먹는 사람은 절대 아침 걸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누구는 아침 식사로 선식이 좋다더라. 근데 당뇨 환자한테는 선식이 엄청 안 좋더라. 또 아침을 많이 먹는 게 좋은지 적게 먹는 게 좋은지, 아침 많이 먹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헷갈리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 당뇨 환자분들 아침 식사 몇 시에 어떤 양으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될지 전부 다 총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안내 간사학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총 7가지입니다. 그래서 찬찬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침 먹는 거 자체가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침을 먹냐 안 먹냐에 관련된 내용. 자, 2012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자, 남자만, 요거는 이제 남자 논문입니다. 남자 일반인이 아니고 이제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이런 건강 전문가들, 약간 보건 의료인들 중심으로 29,000명을 16년간 관찰했을 때, 자, 아침을 먹는 사람에 비해서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당뇨가 21% 높았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그 다음 해에 또 여자 코호트 연구가 나옵니다. 여자는 또 간호사입니다. 여성 간호사 46,000명을 6년간 관찰했더니, 자, 일주일 7일 매일 아침 먹는 사람에 비해서 매일 먹는 건 아닌 여성이 당뇨가 20% 높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자는 21%, 여자는 20% 높아서 거의 뭐 이거는 똑같죠. 그래서 아침 먹는 게 당뇨를 예방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렇게 아침 식사가 당뇨를 예방하는 그 기전이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아침 먹으면 이제 당연히 포만감이 밀려오니까 점심 저녁을 덜 먹게 되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침 식사를 하면 보통은 전체 칼로리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렸죠. 뭐냐면 아침 식사를 먹고 점심 저녁이 훨씬 더 줄어서 이제 살이 빠지니까 당뇨가 예방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침 먹는 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감수성을 높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고 해서 아침을 먹는 게 점심 혈당도 한 번 더 내려가는 아주 정말 신비로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이제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고 해요. 자, 요런 메커니즘으로 아침 먹는 거는 당뇨를 예방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따져볼 게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 심지어 건강 전문가였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아침을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당뇨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본 연구들이거든요. 대부분 여기에 관련된 연구들입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아마 이미 당뇨 환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당뇨 환자에서 아침을 먹는 게 얼마나 당 조절이 잘 되냐, 그다음에 얼마나 당뇨 합병증이 많이 생기냐, 이런 게 사실 더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한 논문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일반인이 아닌 당뇨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어떤가 몇 개를 보면, 자, 2011년에 덴마크에서 뭐 아주 소규모의 13명을 대상으로, 뭐 길지도 않습니다. 4일간 아침 먹고 안 먹고 먹고 안 먹고, 그 다음에 안 먹고 먹고 안 먹고 먹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먹은 날 안 먹은 날 차이를 보니까, 아침 식사를 먹은 날이 혈당이 더 높았어. 4.3 높았고, 심지어 표준 편차는 더 컸습니다. 32% 높았어요. 그래서 아주 뭐 소규모의 작은 시험이긴 하지만 아침 식사가 진짜 그렇게 당뇨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 논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자, 이건 당뇨 논문 아니지만 2019년 호주에서 아침 식사와 체중에 관련된 논문을 고소득국가, 이제 선진국만 대상으로 한번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 먹은 쪽이 칼로리가 260칼로리 더 높았고 체중이 0.4kg 더 늘었어요. 이 논문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아침 식사를 더 하면서 칼로리가 늘면 체중도 는다는 거예요. 아침을 먹고 점심 저녁을 그 아침에 추가한 칼로리보다 더 적게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내가 500칼로리 먹고 점심 저녁에 2000을 먹을 걸 아침 먹고 배가 부르니까 한 1400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00 먹을 걸 아침 더해서 1900 먹으니까 다이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침 먹은 거에 어떤 효과가 부족했든 본인이 과식했든 어쨌든 아침을 먹은 칼로리만큼 점심 저녁에 칼로리가 줄지 않는다면,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칼로리가 더해지면서 전체 칼로리가 늘어난다면 이때는 다이어트가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아침 식사의 특성상 그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그리고 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점심 저녁에 칼로리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점심에 그만큼 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본전은 뽑고 남는다는 거죠. 아닌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지금까지 나온 논문을 바탕으로 아침 먹을까 말까 결론을 내보면, 자, 일단 비당뇨인은 뭐 확실하겠죠. 아침 드시는 게 좋고, 당뇨인도 아마 맞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사람에 따라서 모든 당뇨인이 아침 먹는 게 반드시 이로운가, 그거는 좀 애매하다는 거야. 사람에 따라 애매한 사람도 있다는 거. 확실한 거는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저녁에 먹을 칼로리 합보다 아침을 먹으면서 추가된 그 아침 점심 저녁 전체 칼로리가 더 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리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 없이 반드시 아침을 먹어야 되는 사람, 바로 이런 인슐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당뇨 약을 먹는 사람, 그런 당뇨 약들이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다고 가정하고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처방도 그렇고 애초에 개발 자체도 그런 걸 감안해서 고안된 약들입니다. 그래서 주사는 말할 것도 없고, 당뇨 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침 식사를 포함한 삼시세끼를 다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 귀여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침 먹는 양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자, 2014년 이스라엘에서 당뇨 환자 59명을 스몰 조식, 빅 조식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스몰 조식 그룹은 이제 칼로리가 요 정도, 점심 저녁 요 정도, 뭐 간식 중간중간에 합치면 이제 요 정도. 빅 조식은 아침을 거의 칼로리 30%를 먹고 점심 저녁 요 정도, 간식 요 정도 해서 결국 이제 합은 같지만 아침 칼로리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자, 이런 칼로리 구성으로 무려 3개월을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체중은 칼로리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게 빠졌지만 재밌는 게 당화혈색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자, 빅 조식이 당화혈색소 0.46이 떨어졌고 스몰 조식이 0.14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이제 공복감도 이제 아침을 많이 먹는 쪽이 점심 저녁까지 미치는 그 공복감을 해소해주는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는 아침을 먹을 거면 많이 먹는 게 좋다. 2015년에 또 이스라엘에서, 요거는 이제 앞에 연구팀과 다른 팀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팀에서 또 거의 비슷한 연구. 아침을 이만큼, 점심 저녁을 이만큼, 거기에 B 식단이고, 또 D 식단은 아침을 이만큼 먹고 점심 저녁 이만큼씩 먹는, 이렇게 두 그룹으로 당뇨 환자 18명을 일주일 동안 관찰을 했을 때, 자, 요 선이 지금 빅 조식입니다. B 식단. 자, 혈당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올랐고, 요 선이 스몰 조식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 딱 봐도 이게 스몰 조식 쪽이 혈당이 훨씬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밑에 면적을 다 구해가지고 혈당 오른 총합을 계산을 해보니까 역시 빅 조식, 아침을 많이 먹은 그룹의 혈당이 자, 무려 20%나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점심은 왕자처럼 먹고 저녁은 거린처럼 먹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최소한 당뇨 환자한테는 확실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에이, 저 진짜 모르고 한 소리다. 아침 먹으면 혈당 쫙 올라가는데 아침에 어떻게 700칼로리나 먹노? 그 아침에 넘어가지도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건 진짜 실험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떤 미국의 교수님이 본인이 당뇨 환자야. 20년간 당뇨를 앓은 환자인데 저렇게 아침 식사를 칼로리를 많이 먹기 위해서 재밌는 제안을 한 논문이 있어요. 자, 엘사마 차코라는 교수님인데 20년간 당뇨를 앓으셨고 2017년부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를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침 많이 먹으면 본인도 혈당이 엄청 올라서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뭐 거의 300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침을 2번 먹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4시 반쯤에 한번 먹고 6시 반쯤에 두 번째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요 첫 번째 아침 식사는 이제 양을 적게 먹고 두 번째를 이제 많이 먹는 방법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작은 약간 간식 같은 걸 한번 먹으면서 아침 그 본인 혈당에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 개씨는 이제 아주 소량을 먹고 이제 본 아침 식사를 풍성하게 이렇게 먹는 방법으로 하면 아침을 많이 먹으면서 아침 혈당도 안 높이고 이제 점심 저녁 혈당까지 낮출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더라, 이런 또 본인 실험을 한 재밌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는 양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먹는 게 유리한 것 같고, 대신에 첫 방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없는 분들은 아침을 2번 나눠서 먹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아침 먹는 양의 결론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그 아침이 혈당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전이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
자, 여기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분명히 아침 식사를 다른 걸 먹으면 아침 혈당이 차이가 나겠죠. 아침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점심에 분명히 똑같은 걸 먹었는데도 아침 먹은 것 때문에 점심 혈당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뭐 섬유질이든 뭐 지방이든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까지 충분히 끝난, 아주 이건 진짜 상관없는 것 같다 할 때까지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두 번째 식사를 해도 그게 영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침 식사를 먹냐 안 먹냐도 점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로 어떤 걸 먹느냐도 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요 현상이 마치 그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고 양자 얽힘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식사가 뭐냐에 따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점심 식사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사 현상이 자, 무려 1921년, 자, 103년 전에 요런 논문에서 이미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그런 개념이 서술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 논문 원본을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이 논문에 그런 개념이 언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거는 10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이 원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왜 두 번째 식사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아직까지 100% 다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 뭐가 원인인가? 자, 조금 이제부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는데 뭐 자세히 이거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2009년 영국에서 보면 아침을 먹고 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슐린이 나와서, 자, 아침 먹고 나온 그 인슐린이 대장지방에서 이제 유리지방산 분비도 억제하고 간에서 뭐 글리코겐 합성도 촉진해서 점심에 혈당을 낮추더라. 이런 기전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나오는 게 뭘까요? 자, 포도당이죠, 포도당. 그러니까 아침 먹은 것 중에서 아마도 포도당이 두 번째 식사 현상을 일으킨 거 아닌가? 자, 이 논문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또 2015년 미국에서 고탄수 식사, 고단백 식사를 또 비교를 했을 때, 자, 고단백 식사가 당연히 아침에 혈당 내려갈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점심인데, 심지어 아침에 고단백으로 먹으면, 자, 점심 식사는 두 그릇 똑같은 걸 먹었는데도 혈당이 더 낮더라. 바로 두 번째 식사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호르몬을 피를 뽑아서 다 검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요 GIP 때문에 결국 점심 혈당이 내려가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지난 거꾸로 식사법 영상에 설명드린 인크레틴 종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논문에서 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거는 아마도 단백질인 것 같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008년 일본의 논문 보면 이제 콩 영양바, 이제 쌀과자하고 콩 영양바하고 아침을 거른 그룹 이렇게 다 비교해 보니까 아침으로 콩 영양바를 먹은 그룹만 다 똑같은 걸 먹어도 점심 혈당이 한 번 더 낮더라. 그리고 이제 콩 영양바 먹은 쪽에 피 검사를 해보니까 아미노산이 높더라. 그래서 아마도 요 아미노산이 뭔가 점심에 혈당을 한 번 더 낮추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원리를 전부 다 검사해본 또 2011 한국 논문이 있어요. 아침에 포도당이 이런 원리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점심 초기 인슐린 반응이 증가하면서 점심 혈당이 내려가더라. 또는 아침 단백질이 인크레틴 GIP를 높이면서 역시 점심에 초기 인슐린 반응이 증가하면서 점심 혈당이 내려가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논문에서는 뭐가 됐든 어쨌든 점심 초기 인슐린 반응이 증가하는 게 두 번째 식사 현상의 근본 원리다. 요거를 밝혀낸 우리나라 논문이 있었습니다. 자, 초기 인슐린 반응이라는 거는 뭐 사실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점심 먹을 때 인슐린의 반응이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아르기닌이 초기 인슐린 반응을 증가시키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아르기닌을 먹는 것도 아니고 주사로 맞아도 점심 혈당이 감소하더라. 자, 아침 먹으면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냥 아르기닌 주사로 맞기만 해도 두 번째 식사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점심 초기 인슐린 반응 증가가 두 번째 식사 현상의 근본 원인이 맞는 것 같고, 그거의 이제 주요한 아침의 물질은 포도당과 단백질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절대 탄수화물 먹지 마세요 이런 영상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걸 딱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아침에 탄수화물 먹은 것 때문에 점심에 탄수화물을 먹어도 심지어 그 혈당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탄수화물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자, 아침에 뭐 삶은 계란 2개만 먹고 닭가슴살 샐러드만 먹고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식사 현상을 많이 못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하루에 탄수화물 먹을 일정 양이 있다면 그거를 상당 부분은 아침에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탄수화물 먹으면 아침에 혈당이 쫙 오를 수가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거꾸로 식사법으로 통밀빵을 맨 마지막에 식구빵으로 먹는다든지, 또 정제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을 먹고 뭐 양을 조절하고, 이런 걸로 이제 그 아침 식사의 혈당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탄수화물을 완전히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침에 탄수화물을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5그룹은 전부 다 아침 식사로 비추하는 걸 제가 모아놓은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위로 갈수록 더 안 좋은 식사라고 그룹을 5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추하는, 아니 대부분의 의사들이 비추하는 이제 최악의 아침 식사는 선식 그리고 죽입니다. 자, 선식이 뭐 미숫가루죠. 이게 뭐 통곡물로 돼 있고 뭐 식이섬유 많고 미네랄 많고 항산화 물질 많고 뭐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거 가루로 내면 정제 탄수화물이 다를 바 없습니다.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설탕물이 들어있는 과일 주스나 과일즙이 더 낫냐, 선식이 어떻게 얘들보다 더 위험하냐, 뭐냐면 이게 탄수화물 양이 많아요. 자, 이거 끽해봐야 15g, 17g입니다. 근데 미숫가루 3숟가락만 타도 34g이에요, 탄수화물이. 죽도 쇠고기 야채 중 1인분이 탄수화물 30g 똑같습니다. 그래서 2배라는 거죠. 이 주스 2팩씩 먹어야 이거 한 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밥이 한 그릇 다 먹으면 탄수화물이 2배 많습니다. 죽이나 미숫가루로 치면 2배인데, 이거는 그래도 씹어야 되죠. 이제 안에서 또 이게 녹말 덩어리가 분해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막 가루로 냈기 때문에 혈당 진짜 얘들만큼 올라가거든요. 거의 정제 탄수화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양은 2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탄수화물은 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 콜라보다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식하고 죽이 최악의 아침 식사가 맞습니다. 이거는 뭐 비당뇨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흰빵에 잼, 이 뭐 복합 탄수화물이지만 또 단순당까지 섞어가지고 뭐 완전히 콜라보죠. 2번째 티어고. 자, 누룽지는 사실 물에 밥 말아 먹는 거랑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양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제가 3번째로 놓았고, 이것도 하지만 이제 완전 생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권할 만한 아침 식사는 아닙니다. 특히 당뇨 환자한테는. 그 다음에 자, 이거 건강 챙긴다고 양파즙, 과일즙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많은데, 자, 그냥 양파즙에도 단순당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과일 주스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거 당뇨 환자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나마 사실 그냥 과일을 집에서 갈아서 먹는 거는 이제 설탕을 첨가하지 않는다면 얘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래도 과일을 통으로 그냥 생으로 치아로 그냥 씹어 먹는 것보다는 훨씬 안 좋고요. 이것도 사실 선식처럼 가른 거기 때문에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믹스커피, 뭐 이거 사실 설탕물이잖아요. 그래서 당이 안 좋지만 이제 이게 설탕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들보다는 낫다는 거.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아예 굶는 거는 이제 당뇨 환자한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2번째 식사 현상을 누릴 수가 없고, 또 당뇨약 먹는 분들은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것도 급성으로 또 혈당을 올리고, 이거 굶는 거와 똑같이 2번째 식사 현상 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역시 권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나쁜 거는 이런 순서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 환자 아침 먹는 시간. 자, 요거 좀 궁금하죠? 빨리 먹는 게 좋은지. 자, 2023년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프랑스에서 무려 10만 명의 코호트를 7.3년 관찰했을 때, 자, 습관적으로 아침 9시 이후에 첫 식사, 뭐 아침이 됐든 뭔가 첫 끼를 먹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아침 8시 이전에 식사한 사람에 비해서 당뇨 발병 위험이 1.59배 더 높았어요. 자, 60%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저녁형 인간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의 논문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난 당뇨 수면 시간에 말씀드린 그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에 관한 이야기와 또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아침형 인간이 당뇨가 훨씬 덜 생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요 수면에 관련해서는 아침형 인간이 분명히 당뇨 발병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지만, 아침 먹는 시간은 조금 다르고 애매하고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2019년 스페인에서 보면 쌍둥이 연구인데, 우리가 아침 먹는 시간은 환경보다는 유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유전자에 어떤 변형이 있는 사람은 밤에만 나와야 되는 그 멜라토닌이 아침까지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굉장히 심한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굉장히 느낌이 오거든요. 보통 저녁형 인간이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졸음을 유발하는 그 멜라토닌이 아침까지도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침을 빨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하겠지만 굳이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을 억지로 깨워가지고 아침을 빨리 먹이면 그 아침에 멜라토닌 나오고 있던 게 또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난 당뇨 수면 시간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 멜라토닌이 우리를 이제 잠재우는 호르몬이긴 하지만 추가로 또 당뇨를 예방하는, 그리고 당뇨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호르몬인데, 이거를 아침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고 있는 거를 갑자기 끊어버리고 내 체질에 맞지 않게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나고자 아침 식사를 무리하게 빨리 먹으면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 효과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습관적으로 원래 아침을 빨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침을 빨리 먹는 게 100% 확실히 좋고요. 그거는 맞고, 유전적으로 명확하게 저녁형 인간인데 아침 식사를 무리하게 당겨서 먹는 거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결론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아침 먹고 또는 아침 먹기 전에 운동하는 겁니다. 자, 아침 식전 운동입니다. 자, 요거 공복 유산소라 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건데, 자, 아침 먹기 전에 운동하는 걸 제가 논문을 다 정리해 보니까 이 아침 식전 운동은 그렇게까지 명확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어요. 인슐린 감소가 높이지만 뭐 당화혈색소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공복 유산소를 하고 나면 반발 고혈당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침까지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식전 운동을 했다면 아침 식사는 반발 고혈당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탄수화물 적은 걸로 간단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공복 유산소를 했을 때 저혈당이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당뇨 환자는 많겠죠. 자, 이런 게 생기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아침 공복 운동을 피하시고요. 자, 반대로 아침 식후 운동은 대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모든 당뇨 환자에 강추드리는데, 특히 이제 아침 식사로 균형 잡힌, 그러니까 혈당이 천천히 오를 만한 단백질, 지방,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복합 탄수화물을 먹은 사람이라면 식후 30분째부터 운동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사실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아침 식사로 선식 같은 이제 유동식을 먹었다면 이때 혈당이 급히 오르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아침 식사 하자마자 바로 운동을 하는 걸 권유드리고요. 아침 식후 운동을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니까 뭐 다 도움이 되지만 특별히 단기간 고강도 운동이 좀 더 좋더라,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운동 다 하셔도 되지만 아침 단기 고강도 운동도 추천드린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모든 논문을 바탕으로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 결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아침 식사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는 분명히 이롭지만 아침 식사를 먹음으로 해서 칼로리가 추가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 저녁 칼로리가 줄면서 전체 하루 칼로리 총합은 약간 줄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줄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하루 중에는 이제 아침을 굉장히 고칼로리로 먹고 점심 저녁을 적게 먹는 게 당뇨 환자한테 굉장히 이롭습니다.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거든요. 하지만 아침을 고칼로리를 먹어서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르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소량의 아침 식사로 먼저 개시를 하고 아침 본식을 조금 이따 먹는 분할 아침 식사를 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두 번째 식사 현상을 노리기 위해서 아침 식사는 반드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포함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아침 안에서 혈당이 급히 오르는 이제 선식이나 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아침 식사를 8시 전에 아침의 인간으로 일찍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드시고, 그렇게 먹을 수 없다, 나는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나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너무 억지로 아침을 빨리 먹는 거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제 아침 식전 운동은 본인에게 맞는 사람만 하시고 식후 운동은 모두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균형 잡힌 식사로 먹고 30분 뒤에 식후 운동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본인 몸에 맞는 운동을 해볼 수 있지만 단기 고강도 운동이 맞다면 이제 특별히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오늘의 결론을 바탕으로 좋은 아침 식사를 정리해서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딱 집어드리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당뇨 환자분들 아침 식사로 좋은 식단 구성을 그냥 완전히 딱 집어드릴게요. 자, 추천 조식 구성은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가볍게 먹는 거, 두 번째는 중간, 세 번째는 이제 요게 가장 추천드리는데 굉장히 헤비하게, 왜냐면 이제 아까 아침을 고칼로리로 먹는 게 좋다고 했기 때문에
요걸 가장 추천드리고, 그 가장 추천할 만한 3단계가 바로 굉장히 헤비하게 두 끼로 나눠서 먹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또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굉장히 가벼운 아침 식사. 자, 요게 제가 오늘 비장의 카드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진짜 꿀템인데, 자, 땡땡유업에서 나온 땡땡두유 고단백이라는 두유가 있습니다. 자, 요게 제가 좀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이거 사실 이제 제가 다른 기존에 협업을 맺었던 여러 가지 제품들에 영향을 미칠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거는 광고가 아닙니다. 저는 이 제품하고 아무런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거 영양 구성이 말이 안 됩니다. 자, 탄수화물 6.5g인데 거기 당류가 1.2g 밖에 안 되고 식이섬유 1.3g 약간 들어있고, 이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알룰로스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요즘에 어떤 떠오르는 감미료잖아요. 근데 요게 알룰로스를 4g을 넣고도 이거 한 팩이 한 600~700원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영양 구성이, 자 보세요. 탄수화물 대부분이 알룰로스죠. 지방 약간 들어있고, 자, 지방 약간 들어있는 게 더 좋죠. 대부분이 또 불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 거의 없고, 단백질이 12g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런 영양 구성이 한 팩이 600~700원. 이게 뭐 유당도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아예 뭐 설사할 일도 없고요. 소화도 잘 되고, 콩 단백을 12g을 아침에 그냥 바로 한 팩으로 때려 먹을 수 있는 비장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가볍게 그냥 두유 한 팩으로 먹고 싶다 하면 그냥 무조건 저거 드시면 됩니다. 뭐 다르게 제가 저지방 요거트 이런 것도 여러 개 준비해 봤는데 저거만큼 영양 구성이 완벽한 게 없어요. 그런 훌륭한 구성의 두유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간 칼로리 구성의 추천 조식 구성. 저 이거 두 가지 정도 추천하는데, 첫 번째 구성은 저지방 무가당 락토프리 요거트 하나에 달걀 흰자 2개, 그 다음에 호두 2알, 방울토마토 7개. 이렇게 드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다 골고루 포함된 당뇨 환자 추천할 만한 조식 구성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한식으로 먹고 싶다 하면 두부 한 모에 콩밥 반 그릇. 자, 콩이 정말 두 번째 식사 현상 일으키는 것도 거의 확실하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콩밥 반 그릇 정도. 거기에 나물에는 특별히 들기름을 많이 부어서 오메가3 또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식단으로 구성하시면 역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충분히 다 들어있고, 식이섬유, 항산화물, 미네랄까지 아주 훌륭하게 구성된 당뇨 추천 조식 두 번째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추천하는 마지막 헤비하게 먹는 당뇨 환자 아침 식사 추천 구성. 자,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아침을 두 끼로 먹는 겁니다. 분할 식사를 하는 건데, 요 두 끼로 먹는 구성을 제가 3가지 정도 추천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구성은 두 끼가 있으면은 첫 끼에 탄수화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 흰자 2개, 방울토마토 10개, 뭐 양상추 샐러드로 한 끼를 먼저 먹고, 이제 아침 본식에 아몬드 7알, 저지방 요거트, 통밀식빵 1개를 올리브오일에 찍어서 마지막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구성이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 한식으로 먹고 싶다 하면은 첫 번째 작은 그 게시하는 아침 식사로 생선구이 한 조각, 또는 뭐 생선 아침 못 굽는다 하면은 참치캔 반 캔 먹고, 여기에 이제 들기름 묻힌 나물 이렇게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 본식으로 콩밥 반 그릇에 김치나 된장국 조금, 그리고 후식으로 사과 4분의 1개 껍질까지 해서 먹으면 한식으로 먹을 수 있는 당뇨 환자 가장 추천드리는 두 끼로 분할해서 먹는 조식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성으로, 첫 번째 조식으로 닭가슴살 샐러드에 아몬드 7알 먼저 먹고, 아침 본식으로 설탕이 첨가 안 된 무가당 통곡물 시리얼을 아까 말한 그 고단백 두유에 말아서 반 그릇만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아주 훌륭한, 그리고 조리 시간도 필요 없고 아침 바쁜 시간에 간단히 먹으면서도 굉장히 고칼로리를 먹을 수 있는 추천할 만한 당뇨 조식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아침 식사 구성을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 중에서 그냥 하나 골라가지고 드셔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제가 추천하는 다른 구성으로 또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로 드셔보시면서 자기 혈당 재보고, 또 본인 생활 패턴이나 당 조절 상태나 이런 거에 맞는 거를 찾아서 건강하게 여러분들 아침 식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침 식사 먹는 시간, 양이나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논문 다 보고 거기 결론을 따라서 또 아침 식사 추천할 만한 식사 구성까지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